안녕하세요, 배인숙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뵙네요. 김영훈 쌤은 네, 이제 미국에 계셔가지고 함께 자리해주지 못하셨지만 네. 그래도 우리끼리 재밌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 소리 듣기와 기록이라는 수업을 해주셨는데 그 네.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 수업 같은 것은 제목에 어떻게 보면 다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듣기를 중심으로 들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고 또 기록은 녹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리 듣기와 녹음 활동이 주가 되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저도 그 수업을 보면서 일상 소리를 서로의 일상 소리를 녹음을 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라이브로 송출을 하기도 하는 수업이었고 그거를 또 기록물로 남기는 다른 매체의 기록물로 남기는 수업이었죠. 네. 그 참여자들과 서로 일상을 사운드로 공유를 하셨잖아요. 저는 그 행위 자체가 처음에는 그래도 저는 이제 이미지에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낯설었는데 어찌 보면 사진보다도 더 내밀한 것들을 보여주는 행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청각적 경험을 통해 어떤 공간이 특별하게 다가오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작업 때문에 극장에서 며칠 동안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이제 극장에서 다른 분들이랑 막 작업을 했는데 그 극장이라는 곳이 소리적으로 봤을 때 일반 공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약간 소리를 먹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누가 얘기해도 잘 안 들리고 물론 넓어서 그렇겠지만 가까이서도 밖에보다는 별로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극장에 가서 밖에 나왔을 때 빛 때문에 막 눈이 부신다든지 뭐 그런 감각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그 먹먹한 소리 속에서 계속 있다가 딱 밖으로 나왔는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귀가. 소리가 막 마음대로 막 방향을 갈 수 있는 넓은 그 야외로 딱 나오니까 그때서야 약간 소리의 자유 같은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극장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셨나요? 너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내가 소리를 내는 경우가 아니니까. 근데 정말 이 벽이나 이 바닥이 완전 되게 두꺼운 천으로 딱 감싸져 있으니까 계속 시종일관 듣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사운드 수업은 좀 사운드라는 게 자체가 뭔가 송출되는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비대면 수업을 할 때 네. 조금 더 약간 힘든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실 때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이나 네. 기대하셨던 부분?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예. 사운드 수업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걸 무슨 화면 공유를 통해서 이렇게 띄워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집중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대면보다. 근데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리를 함께 들어보자 이랬을 때 그게 과연 그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오디오 부분을 많이 이제 깎아서 송출하다 보니까 계속 듣다 보면은 눈이 필요한 거는 별로 없는데 귀가 약간 필요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런 환경에서 듣기 수업이 가능한가 이런 걱정들이 사실 많이 되었어요. 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수업을 시도하신 이유가 있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또 비대면에 또 좋은 점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어떤 거죠?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채팅창이나 혹은 또 비대면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표현을 많이 하세요. 이제 참가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인데 되게 가까운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리 수업이 좀 어려움은 있지만 뭐 소리를 다 같이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 참여자가 자신의 표현을 하기에는 네. 조금 더 좋았다, 좋은 네. 부분이 있다. 그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서울숲에서 진행했던 라이브 송출 수업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선생님도 왠지 즐거워서 하셨던 것 같고 매우 즐거웠죠. 네, 재밌어 했는데 저는 특히 네. 동시간에 미국에 있는 영훈쌤의 마트 소리,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네. 저기 멀리 있는 뭐 인천 어디였나? 뭐 네. 거기 계신 분도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렇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뭔가 지구는 하나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고 되게 좋았는데 이 스트리밍 수업의 네. 의도가 무엇이었고 네. 참여자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발견하길 바랬는지가 네. 좀 궁금해요. 비디오 스트리밍에는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에서 뭐 바로 키고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도 그렇고 근데 오디오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긴 봤는데 이거를 워크숍에 한번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처음 해봤어요. 네. 어떤 작업적인 측면에서 하는 분들은 봤는데 워크숍에 이걸 한번 도입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마땅히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한 차시를 통째로 그 라이브 스트리밍에 이제 쏟아붓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참 잘했다라는 스스로가 만족. 네, 그렇다고 해서 매끄럽게 진행이 돼서 잘 된 거는 절대 아니고요.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참여자들도 되게 이게 처음 쓰는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막 헤매고 그랬지만 이내 다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정확히 다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자기 차례가 되면 또 스트리머가 돼가지고 자기 공간에 있는 소리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우리는 다 같이 그걸 듣고 그래서 이 오디오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저의 첫 시도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주고 싶은 거는 이 소리 듣기를 좀 새로운 방법으로 듣는 경험을 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또 특별한데 그것도 실시간이잖아요. 실시간 라이브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 있는 그 장소의 소리를 리얼타임으로 듣는다. 이런 경험을 이제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용하신 그 어플이 팟빈이란 어플이잖아요. 네. 그 어플을 네.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오디오 스트리밍을 위한 이렇게 우리처럼 듣기를 위한 그런 건 아니라 팟캐스트를 위한 그런 플랫폼이에요. 근데 팟캐스트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공간에서 얘기하면 그걸 많은 사람이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바꿔서 조금 원래 그런 프로그램 아니지만 그 사회자, 그 팟캐스팅 하는 그 호스트를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약간의 아이디어를 추가한 겁니다. 물론 앱을 개발해가지고 이런 오디오 스트리밍을 위해서 뭐 개발해도 되지만 뭐 이왕이면 있는 플랫폼을 좀 창조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서울숲에서 굳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서울숲에서 하겠다고. 그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서울이라는 곳이 되게 삭막한 뭐 특정한 지역 이외에는 그런 좀 느낌의 그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울이 되게 나무랑 이런 게 많아진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주변에 막 근린공원 같은 게 많이 맞아요. 생기고 그랬는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울숲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지도 않잖아요. 저는 좀 밤에만 좀 산책 많이 가서 몰랐는데 이번에 아침에 가니까 정말 넓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숲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장소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미가 있죠. 예. 또 고라니 이런 애들도 살고. 예. 그리고 진짜 밤에는 많은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아침에는 조금 덜한데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공간, 서울에서 그런 곳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서울숲이 생각이 났어요. 그 수업에서 선생님이 네. 또 커뮤니티화의 네. 중요성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뭔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함께 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소리의 폭이 네. 훨씬 혼자 있을 때보다는 함께 했을 때 더 네. 넓어질 수 있다. 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작업 같은 거 할 때 소리 녹음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무슨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워크숍에 사람들 한테 좀 이렇게 뭔가 녹음을 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모아지는 소리들이 제가 혼자 막 한 것보다 스펙트럼이 엄청 넓더라고요. 이게 소리 작업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녹음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뭔가 그러면은 방금 제가 사실 질문하려고 했던 게 소리 수업에서 커뮤니티성이 왜 중요한가였는데 답이 된 것 예, 같고. 그죠. 그럼 소리 수업이 가진 성향이 네. 뭔가 긍정적으로 비대면에서 작용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될까요? 네, 이게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렇게 딱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딱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잘 섞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녹음을 할 때는 솔직히 굳이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그 장소에서 녹음하기보다는 다 흩어져서 자기 주변의 환경에서 녹음하고 또 그걸 온라인으로 공유를 하고 이런 방식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소리를 들을 때 어느 특별한 소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을 같이 가서 이랬을 때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 공간에 서울에 어떻게 보면 소리 스팟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되게 저는 그런 곳이 지금은 사실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소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그 시간에 꼭 그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는 소리를 아무래도 발견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선생님이 발견하신 소리 스팟이 있으세요? 저는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그날도 사실 제가 원하는 그 새 소리가 있었어요. 안 나던데요? 근데 제가 왜 새 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지 사실 몇 달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생태 음향학자 분을 만났어요. 이제 어떤 자연의 소리를 가지고 이제 생태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제 도시가 막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게 새가 되게 원래의 음보다 높게 운대요. 크게 울죠. 네, 크게 울고 높게 울고 목이 찢어지라고 막 우는데요. 이제 원래 그걸 찾아줘야 된대요. 그게 환경 보호, 소리적 측면에서의 환경 보호라고. 그 뒤로부터 계속 새소리를 막 되게 힘들게 울긴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도. 매미들도 그렇잖아요. 네. 매미들도 훨씬 크게 운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적 측면으로 바라본 건 또 올해가 처음이라고 가지고 이런 것도 잘 엮어서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거기서 덧붙여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걸 수업을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 팝빈 라이브 스트리밍을 해보셨으니까 이걸 다시 계획해본다면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하고 나니까 부족한 점이 막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경로를 서로 약간 공유를 하지 못했다는 게 아쉬웠어요. 미리 자기가 걸어 다닐 때를. 그리고 이제 솔직히 온라인이면 꼭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밤이라든지 조금 더 이른 아침이라든지 좀 그때 어떻게 보면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 때 또 발견되는 그런 것도 또 해보고 싶고 시간을 좀 바꾸고 싶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마이크를 사서 장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이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지금 이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이제 녹음을 하러 돌아다니는데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꽂아도 이 소리가 이게 녹음되는 소리가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안 되고. 본인한테. 네.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링 하면서 녹음하는 거랑은 정말 안 하는 거랑은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기들을 조금 저렴한 거라도 이제 좀 기본 기기들을 장착하고 하면은 더 재밌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선생님 다음 수업 꼭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모니터링만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증폭 장치를 달고 네. 한번 네. 경험해보고 싶어요. 소리라는 매체를 또 다른 매체로 기록하는 거? 네. 제 뭔가 고민이 많으셨잖아요. 네네. 네, 시각, 고민이 많이 많았죠. 시각으로 네, 표현을 하는 거. 그 소리를 기록한다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소리는 아주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리가 소리 자체지. 소리가 그냥 그 존재로 의미가 있는 거지. 뭘 그걸 뭐 다시 다른 매체로 전환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거를 하려고 한 이유가 그러니까 소리가 꼭 그 소리로서만 이야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어떤 것을 들었어. 그러면 이 들은 것을 뭔가 내가 다시 표현하고 싶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그 파일 외에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다른 매체, 글이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언어. 나는 소리 듣고 뭐 이런 생각을 했다. 아니면 뭐 드로잉이라든지 아니면 뭐 설치 작품. 근데 소리에 대한 나의 어떤 것을 다시 내가 표현하는 그런 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점차. 네. 또 전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악보를 네네. 그림으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네네. 뭔가 그 그림으로 표현한 악보를 보여주셨었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네 뭐 이게 악보로 예. 그것도 되게 저는 새로운 시각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보는 이제 오선지에 이제 딱 정확하게 음악가들이 약속한 그 법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또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된 게 악보화할 수 없는 그런 현대 음악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실험적인 뭐 현을 두드린다든지 뭐 끈다든지 이랬을 때 그거를 악보화 하려면 또 새로운 기보법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에서는 이제 현대음악에 오면서 약간 그런 운동들이 시작됐고 이제 원래 사운드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드로잉, 그러니까 악보하는 작업은 되게 숱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반 분들이 잘 모르는 것 뿐이지. 근데 어쨌든 그 소리를 저는 악보화하는 것도 그 악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냥 시각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작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해봐라 이랬을 때 저도 뭐 소리가 크다, 뭐 작다, 소리가 뭔가 끼익끼익하면은 뭔가 기분이 나쁘다, 뭐 이 정도밖에 잘 표현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소리에 대한 나의 해석이나 그런 언어의 그 표현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각사전? 나만의 청각사전 같은 것도 사전?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소리에 대한 나의 정의 같은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기분 나쁜 소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괜찮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그때마다 이렇게 딱 적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왜 그러냐면 청각사전? 네. 왜 그런 작업을 하냐면 소리가 시각적인 것보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음악 잡히는 외에,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전에 들었던 소리가 금방 정말 스치고 지나가요. 그거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휘발성인 것 같거든요. 휘발성이 좀 더 있죠. 네, 감각을 약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보조 장치처럼 청각사전 같은 거 이렇게 좋은데요? 만들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 한 적 있습니다. 좀 기억나는 게 박경리 선생님도 새소리 별로 표현할 게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면 뭐 짹짹 뭐 이랬을 때 너무 진짜 참새랑 너무 멀다 이렇게 책에 나왔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텍스트를 다루는 작가분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진짜 되게 한정적인 것 같아요. 표현법이. 제가 이제 어제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근데 고양이가 되게 다양한 소리로 울어요. 근데 사실 우리 고양이는 야옹은 되게 기분 좋을 때만 야옹하지. 오늘은 약간 이렇게 울더라고요. 음메. 에이. 그러니까 표현이 한정돼서 지금 아니에요. 음메라고 울었어요. 소소리를. 아니 소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양이도 되게 야옹만 하는 게 아니라 그쵸, 맞아. 저도 고양이 키우니까. 그러니까 고양이가 좀 제 고양이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애를 관찰하려면 소리를 관찰을 좀 많이 해요. 그랬을 때 고양이도 되게 다양한 소리가 난다. 그랬을 때 그것도 소리적 측면으로 다가가면 재밌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거의 일상의 모든 걸 소리적 측면으로 다가가시기 위해. 네,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든지. 직업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 너무 멋있네요. 예. 이번 수업을 이제 해보셨는데 네. 추후 교육 활동에 이거는 꼭 접목해 보고 싶다 이런 네. 요소들 다시 한번 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실험을 통해서 어떤 걸 얻으셨는지. 네,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온라인의 장점을 알게 돼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완전히 종식된다 해도 한두 차례는 온라인을 집어넣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아트 프리즘 워크숍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게 많은 실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실험이 뭐 성공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또 성공했다고 보기에도 약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네, 그렇지만 또 이걸 토대로 저 다음 워크숍에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들을 네, 많이 얻으신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왜 다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 이걸 했어야 되는데 뭐 저걸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많은 것들이 좀 나왔어요. 많은 걸 얻어가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이 아트 좋네요. 프리즘. 아트 프리즈. 감사합니다. 아트 프리즘. 그럼 여기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안녕.